문효진님 설교 4의 2.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가? 올바른 주체 대상의 관계를 배우는 곳. 2006년 1월 29일.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갈등의 99.99%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 밖에 다른 문제로 다투는 일은 드뭅니다. 이게 다입니다. 좋든 싫든 간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상적인 장자의 자리가 뭘까요? 남자 형제는 이쪽에 있고 여자 형제는 저쪽에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서 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죠. 중립된 입장에서 동생들 모두가 보다 높은 것, 종적인 것에 연결되도록 해주는 게 이상적인 장남의 모습일 것입니다. 항상 독차지하는 장남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면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아주 쉬워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격 차이도 있고 인격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들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매번 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더 앞으로, 더 크게, 더 강하게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장 속도가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무기력하거나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요구하는 사람이 조금만 더 참아주면 그런 잠재적 위기 상황에서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답을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빨리 가져야 합니까? 원하는 걸 다 가지면 그걸로 뭘 하려는 겁니까? 실제로 그렇게 가진 것을 가지고 뭘 하는지 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욕심이 자기를 물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아십시오. 주변 환경을 아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들은 잘 풀리지 않을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야 합니다. 똥이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밟을까 봐 피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서두르고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냥 피해 가십시오. 한 발짝 물러나 보세요. 스스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 뭘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시간을 갖고 이기적인 것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좀 더 성숙해지면 자기가 예전에 원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성장할 시간을 주십시오. 저도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따르다 보면 점점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그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쫓고 있는 똑같은 것을 쫓는 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쫓는 방식과 이용하는 전략은 아주 지저분합니다. 자랑스러워할 것이 못됩니다. 가슴 속에 품고 영원히 자랑스러워할 방법들이 못됩니다. 일시적인 영광도 그게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라면 좋습니다. 제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세계는 어떻게 창건할 수 있습니까?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에 자란 가정과 또 지금 살고 있는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거기부터 시작하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명확하고 정확한 해답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제대로 문제에 접근하고 싶으면 제대로 해봅시다. 이야기는 그 후에 시작해도 됩니다. 현실적이면서 실제로 일을 가능하게 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뿐입니다. 말만 하는 자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기보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을 갖고서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선에 서서 서로를 엄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경쟁에서 누가 더 우수하고 빠르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희생을 치러가며 작전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 희생을 치르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란 그런 올바른 내용과 질서, 즉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배우는 곳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장남의 입장에서 형제들과 잘 지내지도 못하는데 부모와 어떻게 잘 지내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형제 관계는 횡적인 관계입니다. 거기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궁극적 노력이 시작됩니다. 여동생들을 귀찮다고 쫓아버리는 게 아니라 나이 지긋한 어른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 너희들이 잘하는 게 뭔지 볼까? 하는 말처럼 단순한 내용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모든 문제는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가정에서는 더 쉬울 것이고, 혹시 대화의 장벽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시작하면서 도약하십시오. 그것부터가 엄청난 도전입니다. 최고 어려운 문제이자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아무리 어려운 과제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잘못 구겨진 관계들을 제대로 펴는 것은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초점을 맞춰서 일하면 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오늘은 좀 활력을 주는 말씀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1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와서 말씀하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못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 뵐 수 있겠네요. 그동안 잘 지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